함께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한 이유. 이 친구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언덕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이거 백팩에다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한 그룹은 언덕 앞에 혼자 서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친구들과 함께 서게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과 함께 섰던 그룹이 이 짐이 더 가볍다고 느끼고 이 길이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이게 참 재밌죠? 아직 넘지도 않은 길인데, 아직 가지도 않은 길인데 이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정서적으로 이미 내 짐을 가볍게 만드는 아주 정신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요하지, 친구. 친구 얘기하면 벌써 둘 중에 하나예요. 눈이 반짝 뜨이거나 아니면 절로 한숨이 나오거나.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하는 친구의 기준이랄까?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슬픈 어때요? 일은 같이 슬퍼해주기 너무 쉬운데 쉬운 것보다는 함께 슬퍼해주는데 좋은 일 있을 때 진정으로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몇 명이 될까?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약간 축하해 하는데 표정이 약간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느껴질 때 있어, 뭔지 시기 질투가 깔려있는 질투가, 느낌. 나쁜 얘기하면 어머 어떡해 슬퍼해주고 막 같이 울어주니까 전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좋은 일 있을 때는 깎아내리고 너 옛날 생각해봐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정말 기쁠 때나 진정한 친구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제 진정한 친구의 기준은 제가 진짜 속상할 때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그런 말조차도 그냥 좀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을 붙이죠. 너만 알고 있어. 중요한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친구는 이런 거야라는 나름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SNS를 통해서 하든지 강연 현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공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댓글이 붙어요. 친구고 나와버리고 혼자가 편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관계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외롭다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10명 있으면 그중에 4명이 외롭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했을 때 우리 몸이 미치는 영향, 하루에 담배 15개 피 정도를 핀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만큼 악영향이라는 건데 매일 15개 피를 핀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외로움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외로움을 느끼는 지수는 더 높아집니다. 30대에는 한 30%가 외롭다고 느끼지만 벌써 60대가 넘어가면 42%가 넘어가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게 사실이라서 진짜? 나이 들수록 이 깐부가 중요해진다. 좁더라도 깊은 관계를 요청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친구가 몇 명일까 생각해보면 10손가락이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손가락이 채 하나가 접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이름이 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몇 명의 친구가 있을까? 또 몇 명까지 우리가 사람을 관리할 수 있을까? 찐친은 몇 명일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 가능한 친구의 숫자가 150명 정도다. 라는 게 이제 던바의 수의 첫 번째고요. 그중에 찐친은 5명이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거 아닌가? 찐친이 5명이나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분들 계시죠? 한국 사람들은 그 숫자가 조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친구의 숫자는 몇 명인가? 10.3명입니다. 10명이 넘어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많아? 그죠? 나는 지금 뭐 하나가 좀 꼽힐까 말까 막 이런데 더군다나 돈 빌려가는 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는데 제가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관계가 가장 확장되는 시기가 보통 3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30대에는 7.3명이에요. 평균 7.3명.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보다 줄어들죠. 왜냐? 우리 이때 일도 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또 배우자도 있어. 거기다 또 애도 키워야 돼. 뭐 정신없이 바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친구의 숫자가 이때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재밌는 거 70대가 되면 평균 14.7명이 돼요. 늘어나네. 확 늘어납니다. 이게 갑자기. 너무 재밌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뭡니까? 아, 늙기만 기다려라. 우리는 늙는 순간 이때 친구 풍년인 시기가 다가온다. 저는 이거 들은 얘기인데요. 영월에 있는 90대 한 어르신이 매일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산 2개를 걸어서 가서 그곳에 있는 친구를 만나고 오는 게 이분의 매일의 루틴이에요. 가는 데만 기본 2시간 반이 걸려요. 왜냐 걸음이 느리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셔. 그냥 앉아 있다 온대요. 그냥 생사 확인이에요. 나와 함께 20대부터 만났던 그 친구를 70년째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거나 매일. 귀여우셔. 진짜. 그래서 이 정서적 간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세계가 안정성을 갖는, 이게 어쩌면 가족이 줄 수 없는 그 독특한 사회적 핏줄이 나에게 주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이가 더 들어서는 나의 생존이 그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내 친구 관리를 잘해주면 내 수명도 늘어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만나는 최악의 친구들 유형도 있어요. 굳이 또 나쁜 친구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에게는 정말 별로인 친구들. 이를테면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 나를 이용하는 애들 있죠. 예, 없으셨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왜 없겠어? 네, 선생님도 약간 뒤통수 맞은 스타일이야, 순수해서. 왜 없겠습니까?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한테 딱 1년에 한 번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딱 1년에 한 번 전화해서 꼭 돈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별로다. 돈 빌릴 수 있어요. 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늘 항구적으로 괜찮은 관계라는 걸 서로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1년에 한 번 딱 전화해서 그다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돈을 갚고 안 갚고의 문제도 있지만 이 친구가 나를 뭘로 보는지, 배 갈린 돼지 저금통으로 보는 건 아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연락은 하지만 저는 돈은 이제 더 이상은 빌려주지 않아요. 참고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받지도 못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친구 애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호텔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호텔 결혼이 얼마인지 아시죠? 꽃값만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저에게 빌려간 돈은 안 갚으니까 그게 눈이 진짜 뚜껑 열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딸 결혼할 때 거기는 꽃 제가 다 가져왔어요. 집에다가 막 여기저기다가 백합이 재채기가 나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를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쁜 애들 중에, 이쁘고 날씬 애들 중에 옆에 뚱뚱한 애들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있다? 왜 저만 당한 경험이에요? 있어요. 아니 제 친구 중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 친구 중에 정말 얘는 지금 생각해도 예뻐요. 걔네 집 앞은 늘 남자애들이 문전성시해요. 저희 집은 그냥 개만 짖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남자애들 만나러 갈 때 맨날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얘만 딱 빛나도록. 어머, 어떡해. 자기가 미팅을 주선하고 나머지는 다 못난이들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못난이 역할을 하고 나서 아무도 애프터를 못 받고, 걔만 저희를 통해서 걔 연락처를 받은 제 파트너가 걔한테 연락하고. 어머, 어떡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번, 4번 같이 미팅에 나가고 우린 폭탄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얘가 우리를 이용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어쩌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꺼이 친구들을 반복적으로 착취했겠죠.
세 번째, 우리가 최악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 중에 하나는 나의 모든 부탁을 다 거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해서 거절을 잘 못해요. 10중 8구는. 그런데 내가 했던 모든 부탁에 대해 모두 다 거절을 한다? 걔는 나를 증오하는 애예요.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우습게 하는 애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내고 무조건 싫다 말할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생각해 볼 기회는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여러 얘기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절교라는 걸 하죠. 교제를 끊는다. 절교한다 하더라도 꼭 기억하실 것. 말로 하지 말 것. 그 순간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보복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절교하고 싶은 친구가 있죠? 그냥 안 만나시면 돼요.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 거절하면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10중 8구 다음에 나랑 안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자 그러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을 빌릴 일이 있다든지 다른 목적성이 있는 거지 여러 번 거절하면 저절로 그 관계는 정리가 되는 거니까 굳이 내 입을 열어서 절교란 말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부정 유머는 쓰지 않도록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부정 유머라는 게 뭐냐면 다른 친구, 이를테면 제가 영란 씨에게 제 친구를 소개해요. 영란 씨 제 친구예요. 얘가 제 친구들 중에 제일 못생기고 제일 뚱뚱한 애예요. 유머야. 유머인데. 유머인데 별로야. 그럼 별로지. 만날 때마다 계속 이 친구를 놀잇감으로 삼는 거. 이건 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앞담화 뒷담화 안 돼요. 앞담화도 안 됩니다. 앞에서 내가 너 솔직히 말하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 말하는 거야. 근데 친구라도 마음 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담화도 하지 마시고요. 뒷담화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말 친한 친구들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비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다음날 영철이가 알면 너야. 그렇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왜? 그 친구가 자기 배우자에게만 얘기해. 근데 그 배우자한테 한 얘기를 그 아내는 또 다른 아주 절친 영혼의 친구에게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는 5,300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나도 모르게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내 친구의 영혼에 상처를 내는 행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비밀은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래도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그도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전 좋은 친구 되려면 조용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용필 씨가 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좋은 조건인가? 얼마 전에 우리가 사랑하던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갔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용필 씨가 조문을 하러 갔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뭐 내 친구는 이런 친구였고 저런 친구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말 짧게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성기야 곧 만나자. 정말 좀 가슴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필이라는 분을 통해서 친구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없이 수용합시다. 이 친구가 실패의 순간에 내게 다가와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시점에라도 우리 그냥 조건 없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게 연락이 없는 친구라도 내가 좋은 친구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면 가끔 문자도 하세요. 가끔 어색하지만 전화도 한 번씩 하세요. 세 번째, 필연처럼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쁘다 말해주시고 네가 있어서 난 맨날 감격이야. 네가 있어서 난 너무너무 좋아. 네가 내 친구에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디안의 격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친구는 나의 슬픔을 지고 가는 자다. 그렇죠. 슬픔도 등에 지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친구 만들고 그 친구들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